안녕하세요. 정신분석의 뜰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상관계를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가렛 말러의 유아의 심리적 탄생 공부하고 있죠. 오늘은 세 번째 재접근 단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계거든요. 이 재접근 단계를 왜 재접근 단계라고 그렇게 마가렛 말러가 이름을 지었느냐면, 이제 연습기에는 엄마에 대한 친밀감이 조금 중단됐지요. 엄마를 그렇게 무관심해요. 엄마를 안 찾아요. 아이들이 자기 전능감에 막 그냥 쩔어가지고 그랬던 아이들이 이 시기에는 조금씩 이제 다시 엄마에 대한 친밀감에 대한 욕구가 다시 막 살아 올라와서 엄마를 찾아요. 엄마한테 다시 들어붙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재접근한다. 이래서 재접근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는 아이들이 이제 자기 전능감에 쩔어서 막 나갔다가 보니까 세상이 위험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떨어져 있다는 게 이제 엄마의 그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이제 자각을 하면서 무섭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엄마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면서 엄마한테 적극적으로 막 접근해 나가는 시기입니다. 자라고 엄마하고 떨어져서 잘 지내던 아이가 갑자기 지금 막 엄마한테서 울면서 껌딱지처럼 엄마하고 안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위태로운 분리불안 증세를 보이는 단계가 바로 요때입니다. 자, 걸음마 아동은요, 이제 막 그냥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나하고 함께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져 있구나. 내가 막 나가다 보면 엄마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리에 대해서 점차 깨닫게 되면서 이제 분리불안이 막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위태로운 시기이고요. 최초의 위기가 이제 다가오는 겁니다. 자, 분리불안은요, 대상 상실에 대한 불안, 그러니까 엄마를 잃어버릴 거에 대한 불안으로 처음 나타나다가요, 차츰 아이들이 이제 엄마의 사랑을 잃을 거에 대한 불안으로 대처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모든 새로운 기술과 경험들을 엄마하고 나누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이들 막 그냥 바깥에 탐색하러 나갔다가 요만한 돌덩어리, 요만한 나무 이파리, 그 다음에 나무 조각들, 흩어져 있던 뭐 조그만한 것들 하나 주워와서 엄마 이거 봐 이러면서 자기가 주워온 것 가지고 자기가 성취한 어떤 성취물을 가지고 엄마랑 같이 막 뭔가 경험을 나누기를 원하거든요. 자, 요때 우리 엄마가 이 아이들의 요구를 잘 받아주어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막 우리 어른들이 봤을 때는 별거 아니지만 이 아이들한테선 세상이 전부거든요. 그걸 지금 엄마하고 같이 자기의 경험을 나누고자 하는데 엄마가 너무 시시하니까 그래 이런 식으로 영혼 없는 대답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실망하지요. 내가 찾아온 거, 내가 발견한 이 작은 거에 대해서 엄마가 감탄해하고 막 좋다고 하고 굉장하고 난 멋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자기가 가지고 온 거에 대해서 우리 엄마가 인정을 해주니까 세상이 더 재밌을 거 있잖아. 더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더 열심히 탐색을 하게 되겠죠. 이때 아이의 그 경험의 세계를 엄마가 인정해주고 긍정해주고 막 적극적으로 칭찬해주게 되면 아이가 자신감을 얻는단 말이에요. 이런 경험들이 계속 충족되어져야지만이 아이가 잘 분화되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아이하고 엄마하고 나누는 이 사랑의 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돌덩이라도 우리 엄마들은 굉장히 기쁘게 받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엄마들한테 상담할 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처음에는 돌덩어리지만 나중에는 이 아이들이 조금 더 크면 좋은 성적표, 엄마 나이 100점 받았어 하는 자랑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가지고 오고요. 그러다가 점점 아이들은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오면 엄마 나 이만큼 돈 벌었어 이러면서 엄마한테 자랑하면서 세상의 성취물을 자랑하면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요 작은 돌덩이 하나에서부터 그렇게 아이들이 진전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 가지고 오면 우리 엄마들 그냥 황금 덩어리 같이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셔야 돼요. 자, 요때 아이들요 굉장히 불안이 막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막 이때 아이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껌딱지같이 엄마 막 따라다녀요. 그러면서 또 엄마 또 막 따라다니면서 또 어떤 때는 또 막 엄마로부터 막 멀어져서 막 달아나는 행동을 반복하거든요. 왔다 갔다 합니다. 이때도 연습기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자, 이때 왜 그러냐면 엄마하고 다시 재결합하고 싶은, 불안하니까 재결합하고 싶은 욕구가 확 올라오니까 막 따라다니거든요. 근데 따라다니는 그 엄마한테 내가 다시 함입될 것 같으니까 엄마한테 또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변덕이 죽을 듯하는 시기예요. 자, 요렇게 분리에 대한 의식이 들어오니까 이때는 아이들이 굉장히 긴장이 올라오거든요. 정상적으로 아이들이 불안이 올라오는데 평균보다 더 큰 불안을 보일 경우는요, 평균보다 엄마를 껌딱지처럼 막 따라다녀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충동적으로 엄마한테 달아나요. 그리고 과도하게 아이들 수면장애 나옵니다. 우리 엄마들이 잊고 있는 게 중에 하나가 수면장애입니다. 수면장애. 엄마하고 분리에 대한 불안이 있는 아이들 보면 잠을 깊이 못 자요. 잠을 들어가는 잠자는 시간이 1시간, 2시간 안 자려고 해요. 눈에서 잠이 오는데도 안 자려고 하고요. 자다가도 잠이 얕아요.
조금 자다가 조그마한 소리에 그냥 발딱발딱 깨요. 그리고 깜짝 놀래서 아이들 놀래서 일어나기도 하고요. 막 오줌 실수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수면 문제가 아이들한테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엄마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바깥에서 엄마들하고 빠이빠이 하는 거, 떨어지는 것 속에서 불안을 느끼는 건 우리 엄마들이 빨리빨리 체크를 하는데, 잠자는 그걸로 들어가는 것도 바로 엄마하고 분리되는 거거든요. 엄마가 없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캄캄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또다시 영원히 거기서 그냥 잠자고 엄마하고 못 만날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이 막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그때 애착이불 같은 거 들고 들어가면서 엄마 막 머리카락 만지면서 이렇게 자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이 그때 막 올라오는데 우리 엄마들이 놓치기 쉬워요. 요 아이들 분리불안이 있는 아이들 잠들어 가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것들 나타나면 빨리 치료받으러 오셔야 되고요. 요 불안의 수준을 전문적으로 조금 낮춰줘야 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자, 요때 아이들 막 그냥 분리불안이 막 올라온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이 분리불안을 이길 수 있는 게 언제냐면 대상 항상성을 확립할 때, 요때 분리불안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대상 항상성이라는 건 뭐냐면, 내 엄마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엄마가 눈앞에 사라져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자, 우리 엄마 눈앞에 지금 이렇게 아이들 안 보여요. 그러면 엄마가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라진 엄마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거, 항상성 있게 엄마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이 대상 항상성에 대한 개념을 획득해야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자, 우리 엄마 항상 나에게 좋은 엄마지요. 옷도 입혀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뽀뽀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재워도 주는 친절한 엄마지만, 자, 그 엄마는 또 나쁜 엄마이기도 하지요. 어떤 때는 야단도 치고 혼도 내면서 내가 원하는데 제때 좋은 거 주지 않고 그냥 원하지도 않는데 사라지기도 하는 나쁜 엄마예요. 자, 그렇지만 우리 엄마는 좋은과 나쁨을 경험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엄마는 항상 좋은 엄마예요. 일관성을 가진, 가끔가다 나쁠 때도 있지만 우리 엄마는 전체적으로 좋은 엄마예요. 자, 이런 엄마에 대한 이미지가 항상성을 가지고 있지요. 좋음과 나쁨을 같이 경험하면서 좋은 엄마라는 항상성, 사라졌지만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이런 거, 요 대상 항상성에 대한 것들을 확립을 해야지 말이에요. 아, 우리 엄마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구나, 다시 만날 수 있구나, 우리 엄마 나쁜 엄마 아니고 좋은 엄마구나, 요런 것들이 이미지가 만들어질 때 아이들이 그게 가슴에 딱 새겨지면 엄마가 눈앞에 안 보여도, 엄마가 잔혹 양육에 실패를 해도 우리 아이들이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리불안을 다룰 수가 있는 겁니다. 요게 대상 항상성이 확립되기까지 우리 엄마들이 좀 고생을 하셔야 돼요. 자, 요때 아이들요, 연습기에 의기양양하지요. 지가 세상에 최고잖아요. 걸을 수 있으니까. 의기양양함에 취해서 막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고 경험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아이들이 넘어지기도 하거든요. 그가 가는 길에 지가 가는 길에 뭐 어떤 장애물이 있다는 거 아이들이 알아요. 뭔가 실패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우리 엄마가 내 마음에 들게 해주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요. 뭔가 갭이 있다는 거, 뭔가 아픈 시간들이 있다는 거, 세상이 만만치가 않다는 거 조금씩 아이들이 알기 시작합니다. 중요합니다. 자, 요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요걸 그냥 해주기 싫어서 우리 어머니들이 다 해줘버리면, 과잉보호 해줘버리면 아이들의 손과 발을 묶는 거예요. 더 나쁜 양육입니다. 엄마의 실패는 있어야 되고요. 엄마하고 아이하고 간극 틈은 벌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대상 항상성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정신성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지 표상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이제는 아이가 정신성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심리 구조가 튼튼한 가운데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걸 만드는 거는 엄마가 아이하고 간극이 있을 때, 틈이 있을 때, 요럴 때 요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건데, 요런 틈이 없고 간극이 없는 채로 엄마가 완벽하게 다 해줘 버려봐요. 그러면 아이가 정신성을 발달시킬 이유가 없지요.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과잉보호하는 게, 퍼펙트하게 다 해주는 양육이 제일 나쁘다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자, 아이들 요때 이제 초기 운동 능력도 막 발달하지요. 인지 능력도 막 이제 올라갔어요. 이제는 경험들을 축적하고 기억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대상에 대해서 엄마하고 관계 경험했던 거, 좋은과 나쁨을 여러 번 경험하면서 우리 엄마 좋아, 우리 엄마 사라지지 않아, 이런 엄마와의 관계 경험을 가지고 아이 마음속에 정신 내적인 표상, 대상 표상과 자기 표상,
나는 좋은 아이, 착한 아이, 우리 엄마한테 사랑받는 아이, 이런 자기 표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대상 표상과 그 다음에 자기 표상을 만들어내면서 심리 구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아이들은 분화되고 분리되어서 서서히 나가는 겁니다. 마음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실패해도 되는 거고, 요때는 엄마가 다 해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간극이 있어야 됩니다. 실패하고 좌절을 겪을 수 있는 힘이 아이 안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미 충분히 좋았던 엄마와의 경험이 축적이 되어져 있죠. 인지 경험 속에서 이제는 아이들이 그 경험 속에서 신뢰가 쌓인 거예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아이가 그렇게 자기 것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거든요. 자, 이때 아이들은요, 요때 이제 그 제적근기 말기쯤 되면 한 3세 후반쯤 됩니다. 이때 걸음마 아동은 이 따라다니는 엄마와의 그 제적근했다가 다시 또 나갔다가 하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행동들이 있잖아요. 리비도적 대상 항상성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내적 표상들이 만들어지죠. 자, 요때 엄마를 정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엄마가 어떤 엄마인지가 아이들이 분화되어서 나가는데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엄마가 아동을 사랑하고요. 아동의 양가 감정을 잘 받아내주고요. 그렇게 해주면요. 걸음마 아동은 정신 에너지를 중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클라인 이론에서 배웠지요. 나쁜 엄마를 경험하면서 안에서 나쁜 그 이미지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굉장히 편집 불안들이 올라오잖아요. 이것을 중화시킬 수 있는 건 일상생활 속에서 좋은 엄마를 많이 경험하면 아, 우리 엄마가 나쁜 엄마가 아니었구나, 좋은 엄마구나, 이러면서 아이들이 좋은 그 내적 표상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서 불안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너지들이 아이들이 자기 표상을 만드는데 좀 더 집중시킬 수가 있죠. 자기가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에너지를 집중시킬 수가 있죠.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고 엄마가 자꾸 미스를 해버리면, 양육에 실패를 해버리면 아이는 이 불안을 다스리는데, 엄마 껌딱지처럼 붙들고 다니는데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투자를 하니까 자기 안에서 내적인 대상 표상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에너지를 쓰지를 못하니까 계속 애는 엄마만 붙들고 껌딱지처럼 늘어지죠.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때 힘들 때 엄마가 한번 딱 힘들면 잘 해주면 아이가 그 이미지를 만들면 건강하게 분화되어서 나가니까 엄마는 더 편한 겁니다. 자, 이때 엄마가 정서적으로 덜 유용할수록, 자꾸 많이 실패를 할수록 아이는요 점점 더 강하게 매달리고요. 이럴 경우 걸음마 아동의 발달 에너지는 지나치게 고갈됐지요. 에너지가 고갈돼 버리죠. 그 결과 여러 자아 기능의 발달을 위해 사용될 그런 리비도와 건설적인 어떤 공격성들이 충분히 남아있지 않아서 아이가 잘 발달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미끄러지는 거거든요. 자, 신뢰할 수 있는 엄마의 이런 정서적인 참여는요, 걸음마 아동의 사고 과정, 사고 과정과 현실 검증 능력, 그리고 대처 능력, 현실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 그런 대처 행동의 발달을 촉진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자, 이 시기에 엄마의 정서적인 성숙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마가 아동한테 기생하면 안 됩니다. 살짝 아이를 밀어내줘야 돼요. 걸음마 아동을 떠나보내는 엄마의 어떤 정서적인 자발성이 아이들이 이렇게 개별화되는데 필수 조건인 거예요. 엄마가 묶으면 안 돼요. 나갈 수 있도록 조금씩 밀어내주는 거. 엄마 자체도 분리해낼 수 있는 힘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정서적으로 성숙해 나가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아동이 엄마로부터 충분한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면 자신의 자기 표상에 대해서 충분한 리비도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자율성을 충분히 발달시키지 못합니다. 제가 아까 계속 했던 얘기죠. 이로 인해서 초기 유아기의 공생적 전능성, 이거 버려야 되거든요. 이 전능성을 어떻게 해요? 아이가 자꾸 엄마가 정서적 지지를 해주고 아이가 성취감을 느끼게 되면 이 공생적 전능성이 어떻게 변형되냐면 현실적인 자신감으로 대처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전능성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요걸 이제 아이가 자꾸 엄마가 밀어주고 엄마가 이렇게 지지해주는 그 힘을 통해서 아이가 현실적인 자신감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유능감으로 아이가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되면 발달 장애가 생기거든요. 자, 아동은 발전적으로 그리고 점차적으로 좋은 엄마상과 동일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대상 표상을 만들어낼 수가 없지요. 자, 아동은 달래주고 위로해주는 엄마의 기능을 내재화시켜서, 자기 안으로 내재화시켜서 자신이 불안할 때, 자신이 힘들 때 그 위로하는
내재적인 이미지, 그 엄마의 기능을 내 안에서 발달시켜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견디면서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리불안을 이겨나가고 자존감이 아이들이 굳세게 튼튼하게 세워져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런 정신적인 힘들을 만들어내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요때 엄마가 튼튼하게 버텨줄 때 통일된 대상 표상도 만들고요. 애정 대상의 어떤 엄마에게 좋고 나쁨을 이렇게 화해시키고 양가 감정을 통합하는 요 정신성 심리 구조가 튼튼하게 발달되어가는 아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때 잘못되었을 때 재접근 단계 때 우리 아이가 성격 구조가 잘못되었을 때 불안을 다스리는 문제거든요. 엄마하고 떠나서 내가 개별된 주체로 섰을 때 이 불안을 어떻게 잘 다루느냐에 따라서 튼튼한 성격 구조를 가진 성인이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요때 성격 구조가 잘못되어지면 경계선 성격 장애자도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불안에 대해서 취약한 심리 구조를 가진 사람으로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불안을 다루는 힘이 엄마가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지지해주는 그 내적인 표상이 내 안에 있을 때 앞으로 다가오는 인생에서 다가오는 불안이 이 힘으로 아이들은 다스려 나갈 수가 있는 거니까 요때 엄마 잘해주는 거 너무 중요하지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